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즈 정세분석의 추복일입니다. 러시아 루블화가 모스크바의 석유 수입 감소와 자본 도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폭락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시간으로 6일 러시아 루블화가 최근 미국 달러 대비 1.7% 하락했고 1달러에 81.6 루블을 기록하며 2022년 4월 21일 이후 가장 낮은 종가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루블은 이번 주 달러 대비 4.4%, 유로 대비 5.2% 하락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이어서 이런 루블화 약세는 최근 몇 주 동안에 달러 대비 상승세를 보인 글로벌 통화의 전반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루블화가 이렇게 폭락한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가스 생산업체인 노바텍이 러시아 극동 사할린2 액화 천연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쉘 PLC의 지분을 950억 루블, 그러니까 12억 달러 상당인데요. 이 금액에 매입하는 것을 허용했고 이에 대한 매각 대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런 러시아 신문인 코메르산트의 보도가 나온 다음부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쉘 PLC나 크렘린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구체적인 논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쉘이 매각 자금을 해외로 반출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쉘이 지난해 여름에 이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을 새로 설립한 러시아 회사로 이전하는 것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연히 12억 달러 정도가 러시아를 떠날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 루블화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도 6일 쉘 PLC가 극동지역 프로젝트 매각을 통해서 10억 달러 이상의 루블화 수익을 전환하여 역외 유출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면서 러시아 통화가 1년 만에 가장 약한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쉘은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며칠 후 러시아 투자를 접고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 사할린2 자산에 묶인 16억 달러를 포함해서 수십억 달러의 상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쉘의 매각 자금이 러시아를 떠날 것이라는 소문에 이렇게 루블화가 폭락을 했다는 것은 러시아를 떠나는 자금에 대해서 트레이더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특히 러시아 경제는 지금 서방의 제재와 석유 및 가스 수출 축소로 인해서 수익은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이죠. 이런데 또 전쟁으로 인한 군사적 생산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여파로 러시아가 달러 거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달러화 대비 루블화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매일 거래가 제한될 정도로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1일 루블 거래량의 5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단절된 러시아는 유동성이 위축된 후진국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신흥시장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타티아나 울로바도 시장이 패닉에 빠졌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 경제의 유동성이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로바는 이어서 달러로 해외 송금하는 것에 대해서 루블화가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러시아 당국은 이 글로벌 기업의 투자 회수 요청에 신중하게 대응할 것이라 그러면서 이에 대한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자국에서 사업을 철수하는 외국 기업의 자산 매각 가격의 최소 10%를 연방 예산에 현금 기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이는 사실상 외국 기업의 자산 매각을 방해하고 가능한 러시아에서 철수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방편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 이런 결정으로 러시아에서 철수하려는 서방 기업의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미 서방 기업은 러시아에서 운영하는 사업체를 크게 인하된 가격에 팔도록 내몰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12월에는 자국에서 철수하려는 기업에 대해서 시장 가치의 50%를 인하할 때만 자산 매각을 허용한다. 이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 따라서 러시아에서 철수한 기업 다수는 크게 평가절하된 가격으로 사업체를 매각했습니다. 르노 자동차는 1루블에 또 닛산 자동차도 1유로의 지분을 양도하는 등 일부는 명목상 수수료만 받고 팔았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해외 기업들의 러시아 탈출을 극구 억제시키는 것은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기업을 매각하고 떠났을 때 당장 러시아 경제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가 쉘의 매각으로 인해서 실제로 확인된 겁니다. 문제는 쉘 PLC의 매각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많은 서방 기업들이 러시아를 탈출하려 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제재와 관료주의로 인해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월스트저널은 현재 2,000여 개의 서방 기업들이 러시아로부터 탈출을 위해서 철수 신청을 한 후에 대기 중이지만 러시아 정부가 허락하지 않아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도 외국 기업의 러시아 철수로 인한 총 자산 매각액은 작년에 약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에 달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 노르웨이의 웬나스 호텔 러시아 AS가 2억 유로, 그러니까 2억 1,800만 달러의 시스테마 PJSC에 매각되고 또 11개의 henkel AGNCO 공장과 노키아 타이어의 러시아 사업장이 처분되는 등 이런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서방 기업들이 이렇게 러시아를 빠져나온다면 러시아 경제는 그야말로 대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 현재 달러 루블화 거래는 대부분 러시아 수출업체와 수입업체가 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데 러시아는 석유와 곡물 등의 원자재를 수출해서 달러와 같은 외화를 받아들이고 또 그 외화로 소비재와 기술 등의 제품을 수입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제 분석가들은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제재가 지속되면서 러시아의 수입을 잠식하게 됨에 따라서 루블화의 약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상보다 더 빠른 급락세에 놀라고 있을 정도입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내년까지 루블화가 달러당 75까지 약화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6일에는 달러당 81.8까지 하락했지요. 사실 루블화의 이런 폭락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바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침공 이후에 자본 도피를 막고 루블화 폭락을 막기 위해서 통화 통제를 시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달러당 120루블까지 하락했던 루블화는 에너지 수입이 강세를 유지하고 수입이 줄어들면서 빠르게 반등을 했죠. 이는 대러시아 제재가 러시아 경제를 무너뜨렸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주장을 조롱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의 석유 및 가스 판매 수입이 줄어들었죠. 또 그러면서도 루블화에 대한 수출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수입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일부 자본 통제가 완화되면서 점점 더 구하기 어려워지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6월에 달러당 루블화 가치가 정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40% 가까운 폭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일 모스크바에서는 1.9% 하락한 달러당 81.3750으로 마감해가지고 지난 5회기 동안에 5% 이상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신흥시장 중에서 최악의 실적이라고 블룸버그는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해외에서 경화 결제가 가능한 몇 안 되는 통로 중 하나인 라이프하이젠 은행 인터내셔널의 러시아 지점은 지난주 대부분의 소매 고객 계좌에서 달러 이체를 금지했습니다. 프리미엄 고객에게만 이 옵션을 열어두고 최소 송금액을 2만 달러로 올렸습니다. 이만큼 달러화를 만지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퍼져가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 경제가 이렇게 장기적인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고 당장 달러화로 인한 유동성 위기까지 겹치자 그동안 느긋해하던 푸틴 대통령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월 튀르키예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그의 최측근 인사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났습니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와의 밀착 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오는 4월 27일 아쿠유 원자력 발전소 준공식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푸틴이 지금 국제형사재판소, 그러니까 ICC에 의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기 때문에 국외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도 튀르키예 방문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경제적 현안이 중요하다는 의미일 겁니다. 물론 실제 참석 여부가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이 튀르키예 방문이 실제 성사된다면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침공 이후에 1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구소련권을
벗어나게 됩니다. 푸틴을 비롯한 고위급들의 우방국 순방은 이 석유 공급 확대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달러를 더 확보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러시아의 뜻이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유럽이라는 거대 시장을 대체할 어떤 시장도 지구상에는 없지요. 또 러시아의 달러 유입을 가로막는 글로벌 제재들이 촘촘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생산 축소로 푸틴을 도와주려는 의지를 보였지만 그로 인한 낙수 효과 역시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서 푸틴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경제 침몰은 루브라 폭락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저 핵무기만 만지작거리는 푸틴이 이런 경제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됩니다. YTN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